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코스닥이 반등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000선까지 붕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려했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쪽의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좀 쏠리면서 소부장이 반등하면서 1050선까지 올라온 것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그동안 워낙 급등했었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하기까지도 그렇지만 조금 소폭 내려왔었죠. 일단 그 자금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6조가량이나 출회가 되면서 코스닥 쪽으로 좀 쏠린 것 같은데 어제 관련된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와도 연관이 지어 있죠. 1,500원선 위에서 계속 환율이 형성된 이 기간이 이미 금융시기에 그 흐름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NDF 기준으로 1,54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1,530원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율의 급등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관련된 전략들도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오늘 미국 시장 살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반도체, 여전히 브로드컴 실적을 좀 소화하면서 빠지는 양상이 보였고요. 그 자금들이 헬스케어, 금융주 쪽으로 빠지면서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란 이슈가 조금은 잠잠해졌죠.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가까워졌다라는 뉴스도 들려오고 있고 그 영향으로 유가도 하락한 채 오늘 거래가 마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떤 뉴스에 집중하면서 진행이 될지 지켜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에서 어떤 시그널들이 포착돼 왔는지 김도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시그널을 통해서 30년 동안 집약된 투자 노하우를 갖고 계신 김도준 전문가님과 전략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증시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릴 캐스터 안신영입니다. 반도체주에서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등 전통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실패 전망으로 반도체주가 급락했지만 이란 전쟁 종식 기대와 미국 경제 회복력에 대한 신뢰가 투자 심리를 떠받치면서 다우지수는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73% 오른 51,561선에 나스닥 약보합권 26,830선에 마감했고요. S&P 500은 소폭 오른 7,584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하루였는데요. 반도체에 투자했던 자금이 헬스케어주와 금융주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며 순환매가 발생한 것이 지수 상승에 대한 이유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시총상위주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엔비디아는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오후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죠. 우리나라에서 또 어떠한 이슈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알파벳은 4% 가까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알파벳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클라우드 사업의 강력한 모멘텀에 힘입어 주가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 허브를 동시에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 그 영향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마존은 1.51%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오늘장에서 유럽 물류 네트워크를 혁신하기 위해 100억 달러 유로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브로드컴은 12.59% 급락했습니다. 브로드컴의 급락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지난 2024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시장의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성장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던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여파는 미증시 반도체 섹터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1% 넘게 내리며 장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사업의 진전 소식을 내놓았죠. 하지만 브로드컴의 실적 충격이 전기차와 AI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테슬라의 주가마저 끌어내린 하루였습니다. 반면 메타는 0.74% 올랐습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데요. 유료 구독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플러스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더 고도화된 기능을 원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선택형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존의 인스타그램 시스템은 무료로 유지됩니다. 마이크론 역시 브로드컴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7.74% 하락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아쉬운 성적을 내놓자 AI에 대한 시장이 전반적으로 휘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버크셔웨이는 0.69% 소폭 오르며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WTI는 3% 넘게 내린 93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2.78% 하락한 95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이행에 합의하면서 그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 함께 살펴보시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금과 은 가격은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먼저 금선물은 0.85% 상승한 4,505달러 선에, 은선물은 0.38% 오른 73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금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귀금속 시장의 강세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간밤 브로드컴의 실적 실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최근 뉴욕 증시를 떠받친 요인은 중동전쟁 완화 기대와 미국 경제의 견조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자들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중동 긴장 완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고 기업 실적도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S&P 500 지수는 올해 저점 대비 약 20% 반등했으며 현재 1985년 이후 최장기간 주간 상승 랠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알려드릴 캐스터 이후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젠승황 CEO가 오늘 오후 한국에 입국해서 나흘간 한국에서의 공식 입장들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깐부 동맹에 이어서 올해는 성수에서 삼겹살 회동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젠슨황은 오늘 저녁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과 함께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한 기간 동안 게임업계, 인공지능, 로봇 스타트업 연구진들과 잇따라 만나는 등 아주 빽빽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넘어서 로봇과 게임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7일에는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 홈 경기에서 시구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젠슨황이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들썩이게 할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제품에 12.5% 추가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강제 노동을 묵인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부인 USTR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의 관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싸게 수입해서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인데요. 캐나다와 멕시코, 대만과 영국에는 10% 추가 관세, 한국과 중국, 일본에는 12.5%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한국산 제품 관세는 현재 10%인데 여기에 12.5% 추가 관세가 붙으면 총 22.5%의 추가 관세가 예고가 되는 건데요. 다만 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은 관세가 추가적으로 더 붙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USTR은 다음 달 7일에 공청회를 연 뒤에 시행 여부와 그 품목을 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 우주 기업이죠. 이 스페이스X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135달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달 규모는 75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공모가를 기준으로 상장이 되면 일론 머스크는 의결권의 84%가량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스페이스X의 상장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 약 23곳의 투자은행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공동 주관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2일부터는 나스닥에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동안 시장 상황에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스치기만 해도 상한가를 보내는 이 젠슨황 효과, 오늘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전 지금까지 개장 전 체크포인트 알려드린 캐스터 이후연이었습니다. 김도준의 월가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년 동안 집약된 세력 차트 매매법의 대가 김도준 전문가님 오늘도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김사부 김도준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도 화면 통해서 좋은 정보들 만나봐야겠죠? 화면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5월 15일이었죠. AI가 포착한, AI 스크리너로 포착한 종목 SK네트워크스가 무려 86%, 그야말로 폭등했었습니다. 5월 15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뭐 2배 가깝게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AI가 직접 스크리너로 포착한 종목이고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함께 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SK네트워크스였고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티커는 MXL, 맥스리니어이고요. 저희가 4월 28일 이후에 9거래일 만에 그야말로 폭등을 했었는데 숫자가 정말 놀랍습니다. 110%. 그야말로 급등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레고블록, 빅토리 기법, 그리고 금파 신호 여러 가지 기법이 함께 포착되었다라는 점도 차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했네요. 4월 28일에 말씀드렸던 MXL 110% 수익률 말씀드렸다라는 점 전달해 드리고요. 이렇게 좀 보면은 뭐 숫자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을 넣었다라고 봤을 때 SK네트워크스는 1,860만 원, 그리고 MXL은 무려 2,000만 원 넘게 2,100만 원 정도 수익률을 볼 수 있었다라는 비유법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게 네.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맞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수익보다 중요한 게 있죠. 그렇죠.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된다.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정확한 타점에 의한 종목이라는 증거.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두 종목은 전부 같은 기법에서 나왔죠. 예, 바로 오늘 배우실 레고 블록 기법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레고 블록이 뭔데? 세력들이 남기는 흔적은 두 가지죠.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바로 거래량.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흔적을 남기고 추세로 그 다음에 주가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스마트머니 세력의 그렇죠? 힘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력이 만드는 게 뭐라고요? 거래량. 거래량.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렇죠. 추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직접 차트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오늘 수익 난 종목을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자, 아래쪽에 화살표 먼저 내용부터 보시고요. 우리 차트 한번 보죠. 예. 자, 화살표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분홍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전부 세력이 들어온 매집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도장들을 찍어 놓고 레고 블록 상단, 그렇죠? 볼록볼록 튀어나왔고 연두색으로 보이죠? 예. 돌파하더니 7거래일 만에 86%를 쌓아 올렸습니다. 자, 이게 레고 블록 기법의 교과서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3% 정도 하락 조정을 한번 주고 다시 올리는 과정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22%대까지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빚내서 산 물량, 신용미수 잔고가 거의 제로가 됩니다. 그런 말은 강제로 청산을 당한다는 거죠.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력들이 그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딱 거기까지 조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조정을 줄 때는 기본적으로 20%대에서 50% 조정을 준다는 거 꼭 명치 마시고 지금은 그렇죠? SK네트워크스 아직 살아있죠? 5일선 위에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MXL, 맥스 리니어죠. 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잘 보시고요. 네. 110% 수익을 준 이 종목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종목도 똑같죠. 레고 블록 상단 돌파 후에 그렇죠. 길게 보면은 무려 455% 상승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길게 쳐놨죠, 그죠? 예, 거기에 안 보이시지만 저기도 워낙 그동안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지만 사실 돌려보면 저 자리가 엄청나게 움직임이 무빙이 있었다는 것 또한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그 길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올랐다고요? 455% 급등입니다. 우리는 저기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에 들어갔죠. 예. 제가 눌림목 주는 자리 보고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인데 단계 113% 급등 먹었고 그리고 보세요. 올라가고 난 뒤에 조정을 얼마나 주고 있어요? 지금 20%대 조정 주고 있어요.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 33%대가 되면은 신용미수 잔고가 제로되고 우리나라는 22%대가 되면은 그 다음 날 강제 청산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그날 당일날 바로 청산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미수 쓰실 때는 항상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죠. 박스권 하단에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력들은 20%에서 50%대 조정은 기본으로 가져간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세력들 스마트머니가 어떤 주가의 종목을 끌어올리면은 개미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게 되면은 부담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왜냐? 개미들이 이합집산이죠. 똑같이 100%, 200%, 300% 목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하는데 가정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리 개미들 공포 심리를 일으켜서 흔들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올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잘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계속 뭐 세력이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올려가는 모습들 모든 차트를 통해서 두 차트를 통해서 지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SK네트워크스는 23%, MXL은 21% 조정폭이 있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때를 노려야 하는 게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급등 뒤에 조정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게 계속 조정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세력은 거래량이 동반되고 추세를 만든다고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조정은 세력의 흔들기다. 전문가님이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통해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빅토리 기법, 레고블록 기법 등 다양한 기법이 차트 위에 두 종목 위에 모두 나타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럼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지?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단 내용 참고하시면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수익률을 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름부터 차근차근 정확히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죠. 오늘 핵심 기법은 레고블록 기법이죠. 네.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그 화면 하단에 있는 게 아까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걸 QR 코드랍니다. 근데 제가 QR 코드로 하면서 재밌는 게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영화 감독이 제가 요즘 모자무사 재밌게 봤는데 말이죠. 황동만 감독 아시죠? 재밌게 봤죠? 거기 보면은 Q 사인이 나오잖아요. 감독이 Q 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딱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Q 하면 뭐가요? R은 카메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QR 코드를 보시거든 본능적으로 여기에 갖다 대셔야지만 저 김사부를 만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 오늘 뭐 하기로 했죠? 레고블록. 자, 중요한 거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돌파한 천장은 새로운 바닥이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돌파한 천장이 새로운 바닥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이죠? 네. 예, TER, 테라다인, 그리고 CRDO, 크리도 테크놀로지 이 둘 다 오늘 레고블록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레고블록이 쌓이고 있는 두 종목. 자, 오늘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블록이 쌓이고 있는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테라다인 그리고 CRDO, 크리도 테크놀로지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하단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내내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역시나 처음 방송을 통해 전문가님 뵙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레고블록 기법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떠실까요? 그렇죠. 시장의 고수들은 여러분 돌파 매매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제 이 레고블록 기법의 배경은 그렇죠. 유명한 니콜라스 아바스라는 분이죠. 예. 원래는 댄스 출신이었는데 우연히 받게 된 광산주 때문에 주식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댄스 활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했는데 엄청난 수익을 발생을 시키게 되죠. 그분이 개발한 것이 바로 박스 이론입니다. 다마스 박스라 그러죠. 거기를 돌파하는 시점에 있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서 그렇죠. 그때는 전보로 주문하고 이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수익을 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세력이 주가를 한 번에 끌어올리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왜냐? 자기들도 물량을 모아서 소화하고 또 모아서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상승은 반드시 이런 계단식 상승을 한다. 한 단계 올리고 박스 만들어 다지고 또 한 단계 올리고 물론 그 과정에 조정을 주면서 개인들 틀어내고 하는 과정까지도 다 여기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레고블록을 만들죠.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레고블록 같아요 해서 뭐가 됐어요? 레고블록 기법이 된 겁니다. 자, 그렇죠. 블록처럼 하나를 끼우고 꼭꼭 눌러서 단단하게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블록 올리듯이 그렇게 세력이 주가를 올리는 방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블록이 모여 있는 그 차트를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이 지금 층을 쌓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차트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강점이죠. 그죠? 그래서 왜 세력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박스권 안에 지금 눌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세력의 상승 계단이 보이는 것이 바로 레고블록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결국은 세력의 상승이 계단으로 찍히고 계단이 모이면 차트에 레고 블록으로 찍힌다. 이렇게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러면 블록이 보이면 바로 들어가야 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레고 블록의 기법의 진짜 핵심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한 4단계로 보겠습니다. 자, 쉽죠. 아주 쉽기 때문에 그냥 보세요. 자, 블록입니다. 주가가 급등한 뒤에 만드는 박스권 그게 블록인데 박스의 천장이 블록 상단이고 바닥이 블록 하단이 되겠죠. 그죠? 이 먼저 두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레고 블록 기법 차트 설정을 보시면은 우리 이제 화면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에서 선이 아예 그어져 있죠. 그죠? 제가 다 차트 마법사 김사부가 다 그어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위아래, 위아래. 선이 아주 선명하게 그어져 있는 게 여러분들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세력은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음 층을 올릴 준비를 하는 게 1단계다. 2단계
블록의 하단 지지 확인하십시오. 블록 안에서 조정이 와도 블록 하단이 깨지지 않는지를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살아있으면 세력이 아직 블록 안에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하단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예, 세력이 블록 부수고 나간 겁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우리도 버려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3단계 거래량이 실현 상단 돌파가 이루어지면 제일 확실하죠. 자, 다지기가 끝나고 그 블록 위를 돌파할 때 세력이 거래량까지 터뜨려 주면은 블록 상단을 뚫고 올라간다면 굉장히 의미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그 세력과 지문인데 세력의 지문인데 이 지문과 함께 빅토리 하살표가 뜨게 돼 있죠. 예, 그러면은 그 신호 상단 돌파하는 순간 그때가 황금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바로 SK네트워크스가 바로 이런 자리에서 7거래일 동안 단기에 86% 급등할 수 있었다는 것까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단계 돌파 상단이 새로운 하나의 천장이 뭐가 된다고요? 지지선이 된다. 바닥이 된다. 이것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뚫고 올라와서 이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니콜라스 다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 지지선 위로 올라올 때 매수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손절하는 방식을 취했어요. 굉장히 극단적이긴 하지만 세력은 그런데 지금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주는 게 박스권 하단까지도 조정 줄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고블록 지금 4단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차근차근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일단은 상단, 하단 이 지지선이 있습니다. 하단선을 그어야 하는데 하단의 지지를 확인한 이후 거래량이 터지는지 봐야 하는데요. 이 3단계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SK네트워크스가 86% 거의 뭐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돌파한 이후에 그 천장이 새로운 바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홀딩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4단계 입각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블록이라는 기준선을 먼저 긋고 이제 세력이 언제 이사를 오는 건가 그 날짜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기가 막히죠. 야,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이사 날짜 딱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빅토리 거래량 신호 나오고 그리고 대포 뭐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 블록해지는 신호 같은 거 나와주면은 더 할 나위 없겠죠. 블록 돌파에 거래량 지문까지 겹칠수록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제 기법들이 하나보다 2개가 낫고 2개보다 3개가 겹칠 때 더 강력하게 간다는 것 또한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4단계가 되는 TR하고 CRDO 이 종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좋습니다. 종목부터 볼까요? 볼까요? 자, 드디어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TR, 테라다인이죠. 자, 화면 보시면은 TR, 테라다인인데 나스닥 상장주죠. 시청자 여러분,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져 나오면 그냥 출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불량인지 아닌지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되죠. 테라다인은 바로 그 시험을 보는 그래요. 자동 검사 장비 세계 최강자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수능 감독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I 칩이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많이 그렇죠. 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시험 볼 칩도 많아지니까 가만히 있어도 바빠지는 구조의 회사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 하나 더. 이 회사가 사람 옆에 같이 일하는 협동로봇 이번에 젠슨항 오면서 AI 로봇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죠. 똑같습니다. 협동로봇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회사다. AI 시대의 끝에는 결국 뭐가 있죠? 터미네이터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검사 장비로 오늘 벌고 로봇으로 내일 버는 회사. 그래서 올해 1분기는 매출이 어떻습니까? 약 11억 8천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년 대비 87% 폭증했네요. 주당 순이익은 무려 241% 뛰었습니다. 주가는 1년 만에 거의 5배 상승입니다. 자, 매출 87%, 순이익 241%. 그런데 요거 조금 봐야 되겠죠? 전문가님이 항상 급등한 종목을 갖고 오긴 하시는데 이 종목 너무 좋아요. 많이 올랐어요. 네. 1년 사이에. 네. 지금 들어가기에 저는 생각하는 이게 맞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건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긴 가슴이 했는데 두근두근 들어가고 조심해야 되는 거 싶습니다, 아니냐. 그래도. 그렇죠. 꼭 이제 확인하고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차트가 답을 주죠. TR 차트를 한번 우리 보면서 같이 한번 보면서 좋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려를 붙들어 매야 될 종목인지 한번 보죠. 자, 보시죠. 차트 한 장에 빅토리 보시면은 레고블록 대포 기법이 다 나와 있나요? 자, 그렇죠. 아래 빅토리 하살표 떴죠. 하살표 나오고 중간에 대포 터지고
네. 하살표는 안 보이네요. 얘는 저쪽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살표가 안 나올 때 다른 게 있죠.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그렇죠. 금밭이 나왔죠. 자, 요거는 볼륨 오실레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재밌는 거는 거기에 첫 번째 캔들에 우리는 중심선을 긋고 거기에 지지를 받는지 보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다음 동그라미 보면은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해줬죠. 예, 그리고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고 블록의 상단을 돌파하는 블록이 한 층, 두 층 계단처럼 쌓아서 올라가는 게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위로 쌓아 올렸죠. 자, 1년에 5배 그냥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블록을 쌓으면서 간 거죠. 이런 게 그냥 여러분도 편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쉽죠? 네,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자리냐? 4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블록 상단이 421달러. 주가는 398달러 선 시장이 이제 하락장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블록 상단에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뚫을 올릴까 말까. 시장이 눌리니까 같이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세력이 지금 완전히 도망간 건 아니죠. 네. 예, 블록 하단이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죠. 다음 층에 올리기 전에 지금은 현재 다지기를 하는 중간에 올릴까 말까 지금 쏘아 올릴까 말까 이러고 있네요. 보니까 거리랑 실리면서 421달러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할 때 그때가 그렇죠. 황금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실레이터, 금밭 그리고 레고 블록 함께 보이고 있는 차트 보이시죠? 세력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주면서 개인들의 투자자들의 그런 뭐 비투나 신용잔금을 털어내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반도체, 뭐 공정에 관련된 테마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매출, 순이익까지 받쳐주고 있는 그런 테마, 그런 종목입니다. 블록을 쌓으면서 지금 5배 올라가고 있는데 상단이 지금 421달러까지 돌파하고 대기 자리에 들어갔다.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드리고요. 쫓아가지 말고 돌파를 기다리자라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찾아봤는데요. 테러 라인이었습니다. 전문가님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새로운 종목이 언제 들어갈지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언제 익절을 내야 할지 매도 타이밍에 대한 궁금증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방송 내내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 내용 참고해 보시면 전문가님과 조금 더 직접적인 소통 가능하실 겁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CRDO, 크리도죠. 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좋습니다. 보시면은 크리도 테크놀로지.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AI 센터, 데이터 센터가 사람의 몸이라면은 칩, 그렇죠. 칩과 서버 사이에, 칩과 칩 사이에, 서버 사이에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게 혈관이잖아요. 크리도는 바로 그 혈관. 예. AC라는 수계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피가 빨리 돌아야 몸이 살듯이 데이터가 빨리 돌아야 AI가 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 분기 매출 보면은 4억 3,700만 달러. 전년 대비해서 몇 프로요? 157% 폭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넘었죠. 예, 거기다가 회사 내놓은 청사진 한번 보세요. 내년에는 새 강통신 제품들이 각각 1억 달러씩 이상씩 매출을 보태가지고 연간 매출도 80% 이상 이미 보장됐다는 거죠. 더 이상 더 커지게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전문가님 뭐 요즘 많은 미국의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빠져요. 이 친구도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잘했는데 왜 빠지는 걸까요? 이 네, 종목은? 왜냐하면 기대치가 더 높았기 때문에. 예,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물론 어닝스 프라이즈였긴 했지만 좀 더 많은 시장에서 기대가 몰렸던 종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잘해도 더 잘하라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적이 붙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개미 털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세력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투자 시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로섬 게임 시장입니다. 누군가가 수익이 나면 반드시 그것에 비례해서 손실을 봐야 되는데 이 스마트머니들이 그렇죠. 개인 투자자를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 해서 무조건 달라붙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어쨌든 차트 한번 보실까요? 좋습니다. 네, 차트 한번 눈을 깜빡깜빡이시면서 한번 사진으로 찰칵찰칵 찍듯이 보시고요. Q 하면 R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C 4월 29일입니다. 분홍색 동그라미 자리 보이시나요? 어디 갔습니까? 분홍색은.
내가 놓은 분홍색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까? 자, 봅시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자, 빅토리와 비슷한 금바 신호. 네, 나왔죠? 금바 신호 나왔고요. 그리고 볼륨 오실레이터죠. 중심선 지지 받고, 저 선을 제가 꺼놨는데, 예, 보이시죠? 예. 이번에 재밌는 거는 이게 대포기법이에요. 그래서 대포기법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예, 급등을 했는데, 얼마나 급등했죠? 135%.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대포 기법에 제가 드렸죠. 뚱뚱하게 커진 대물이라고 해서 대물포, 4등분선을 걷는다고 해서 대물포라고 했잖아요. 자, 4등분선인데 이번에는 중심선이 아니네요. 예. 70% 선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이 조정을 50%까지 조정을 안 줬다는 거는 상당히 고가놀이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좀 더 강한 종목이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선의 지지를 받고 한번 깼다가 살짝 깼지만 그 다음 보세요. 쭉 한번 빠졌죠. 빨간 선 밑으로. 그렇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네요. 그죠? 예. 한 번씩 저렇게 페이크를 줍니다. 세력들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페이크 황제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속임수 대왕. 예. 그렇죠. 그리고 레고 블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에서 블록 한 층 완성하고 돌파했죠. 그죠? 돌파하고 다시 그리고 새 블록 상단으로 210달러 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자리입니다. 자, 실적 발표 후 조정도 블록 하단 위에서 받아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깨기도 했습니다. 그죠? 네. 레고 블록까지 한번 깨긴 했지만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정을 아주 이쁘게 주고 있다 보시면 되세요.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CRDO, 크리도이고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 워낙 핫한 테마인데 거기에도 묻어 있는 종목이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특징적인 것이 중간값이 50%가 아니에요. 70% 이상에서 좀 고가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 조정 줬다가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들 레고 블록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잠시 조정 주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향후 보여질 기대감 있다라는 부분까지 전문가님 말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종목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기억해봐야 네, 그렇죠. 할까요? 아주 이제는 하산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 아주 잘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자, 오늘 두 종목 비교를 해서 기억을 이제 해두셔야 되는데 TR은 블록 상단 420달러 돌파 대기. 그래도 CRDO는 블록 상단이 210달러 돌파 시도 중이다. 두 종목 모두 블록 하단이 살아있고 세력이 아직 블록 안에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두 종목이 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럼 언제 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조금 더 타이밍에 밀접한 질문들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관련된 질문들 방송 하단 내용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본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준의 월간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I로 포착한 종목들도 굉장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잠시 리뷰 타임 가져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SK네트워크스였고요. 5월 15일에 말씀을 드렸고 무려 7거래일 만에 일주일 만에
86%, 거의 주가가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이런 수익률을 자랑했었는데 콜라슛 AI 스크리너에 잡혔던 종목이거든요. AI 기반한 데이터를 집약해서 종목을 스크리너로 포착한 결과입니다. 무려 86% 폭등 양상 보였다라는 점 전달해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MXL인데 빅토리 기법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28일에 말씀드렸고 9거래일 만에 110% 넘는 수익률을 자랑했다라는 부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렇게 AI로 포착한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봐야 할 텐데 그 전에 전문가님과 계속 AI 스크리너가 어떤 스크리너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포착해내고 테마들도 포착해내는지 관련된 궁금증 하단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콜라슛 AI 스크리너가 어떤 테마 또 종목들 포착해 왔을까요? 네, 한번 돌아갈까요?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콜라슛 AI 스크리너는 제가 쿨라메기 기법과 그렇죠. 제 기법을 녹여서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AI로 제 기법을 거기에 넣어서 그 종목이 걸려드는 종목을 다시 한번 차트로 걸러서 여러분에게 드린다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고요. 자, 오늘 실시간 추적한 오늘의 탑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요. 자, 1위 테마가 저장장치 쪽이네요. 예. 테마 점수가 89점입니다. 주도주가 득산 하이메탈 전일 29.96% 상한가 들어갔죠. AI가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니까 그걸 담아둘 창고가 부족해지겠죠. 예. 주도주가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는 건 그냥 올라간 게 아니다. 세력이 거래량의 지문을 찍으면서 그 창고의 길목을 선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관심 가지고 좀 저장장치 쪽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건설장비 기계 쪽이네요. 펜텍이 29.96%인데 차트 자리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설장비 기계 쪽을 보자 이거죠. 데이터 센터든 공장이든 결국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AI 인프라 투자의 가장 앞 길목에 서 있는 섹터다.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그렇죠. 전력 반도체입니다. 테마 점수 60점이고요. 관련 종목은 마음 AI. 전일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죠. 자, AI 데이터 센터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전기 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전력은 앞으로 전력을 다루는 기술은 자금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미국 1위 테마로 바로 같이 연결되면서 다 같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AI가 묻어 있네요. 테마 좀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장장치였고요. 테마 점수가 89점. 그리고 주도주는 덕산 하이메탈, 상한가 갔었던 종목이고요. AI가 워낙 데이터를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저장장치에 대한 니즈는 워낙 국내 증시 관련된 내용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장비 기계이고요. 테마 점수 75점. 관련 강세 종목은 펜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력 반도체 테마 점수 60점, 관련된 종목 마음 AI라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의 테마는 AI 인프라를 떠받치는 새 기둥,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미국 쪽이 어느 쪽이 강했을까요? 1위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네요. 네. 테마 점수가 95점이고 마벨입니다. 마벨, 제가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기법에 잡혔는데 그때 다른 종목이 있어서 못 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량이 한 3.7배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마벨. 자, 그렇죠. 거래량 3.7배. 세력의 지문이 가장 아주 선명하게 찍힌 종목이다. 돈은 항상 그렇죠. 가장 밝은 방으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가장 밝은 방이다 말씀을 드리고 우주 항공 및 드론. 예. 요즘 스페이스X 때문에 다 난리잖아요. 제가 이건 드린 종목이었습니다. 한 30% 드리고 나서 상승하고 지금 거의 원래 드렸던 자리까지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수익 나면 챙기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수익 나면 챙기면서 가셔야 되고 시간 되면 제가 그렇죠. 예. 나중에 한번 복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RKLB, 로켓neb이죠. 2.8배입니다. 비상장 성장 기업들 상장 기대까지 붙으면서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섹터다. 그래서 하늘 길목을 지키는 종목의 세력 시드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적 입증형 차세대 반도체 커스텀 실리콘
쪽이 테마 점수가 89점입니다. AVGO, 브로드컴이네요. 예. 자, 꿈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하는 기업들로 자금의 축이 이동하고 있죠. 오늘 메인 여러분 TR 크레도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같은 물줄기에 있는 테마라 보시면 되세요. 네, 결국 미국 쪽도 AI네요. 네, 첫 번째 테마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였습니다. 뭐 전력도 있을 것이고 냉각도 있을 것이고 네트워킹도 함께하고 있는데 테마 점수 95점이고요. 주도주는 마벨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 항공, 또 드론입니다. 테마 점수 높네요. 92포인트이고요. 주도주는 로켓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지금 실적 입증형 차세대 반도체 커스텀 실리콘이고요. 테마 점수 90점 가깝게 89점 형성되어 있고 주도주는 브로드컴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콜라슛 AI 스크리너 탑 셋업까지 알려주셔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테마는 AI 쪽이 강했는데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네,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슛 AI 스크리너 이평선 전배열부터 VCP 그죠? 볼륨 드라이드업 그렇죠. 갑자기 물량이 쭉 마르면서 거래량이 줄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리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 에피소드 피버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는 PSK 319660 뭐라고요? 319660 PSK. 자, 개법 그러니까 장 시작과 동시에 이제 가격이 위로 점프하면서 거래량까지도 나왔던 그런 종목이죠. 예. 얘는 여러분들 컴퓨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도체가 이렇게 공정상에 찌꺼기가 많이 껴요. 그걸 갖다가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세탁기 같은 장비가 바로 PSK인데 반도체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지으면은 무조건 시멘트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설사가 어느 건설사든지 나는 A 건설사니까 시멘트 필요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삼전이든 하이닉스든 무조건 새롭게 공장 늘리려면은 이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점 85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SEL, 세절입니다. 세절. 지금 조정 중이지만 VCP성을 기다리고 있죠. 예. 요게 지금 VCP 볼륨 드라이브 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총점 70점입니다. 신호가 켜진 게 아니라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 올라갔다 조정 주면서 있고요. 그래서 PSK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켜진 종목, 세절은 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려고 했죠. 네. 근데 지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신호를 받은 게 기다리는 게 있는데 좀 강조해야 될 원칙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종목들은 지금 이제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셋업이 이제 완성됐을 때 우리가 이제 진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보셔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아이고 차트 어려운데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보시면은 익숙해지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트에 또 설정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차트 셋업이 완성된 종목 이 두 조건이 겹치는 종목들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던 기법들이 겹칠수록 더 좋겠죠. 그리고 들어갈 때는 한 번에 왕창 들어갈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렇죠. 반드시 333 분할로 해서 들어가셔야 된다. 처음 들어가시고 30%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정 줄 때도 괜찮아요. 하단선 지지받는지 보고서 한 번 더 사시고 그리고 확신이 올 때 한 번 더 이렇게 사시면 되고 그 선을 빼고 내려갈 때는 반드시 손절까지도 생각하셔야 된다.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렇죠. 한번 대박 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 깨지고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거다라는까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셋업 완성 후 진입 30, 30, 30 나눠서 매수하자. 분할 매수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선도 꼭 기억해 보셔야겠죠. 자, 오늘 이 세 가지가 실전 원칙이었는데 저희가 방송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레고 블록으로 두 가지 종목을 완전히 해부했습니다. TR, CRDO 두 가지를 해부했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딱 하나만 기억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기억해 봐야 할까요, 종목? 네, 좋죠. 돌파한 천장은 새로운 바닥이 된다. 그래서 블록 하단이 살아있는 한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까지도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네. 기준 있는 매매 하셔야 된다는 것 꼭 명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준 있는 매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전문가님이 오늘도 정말 많은 정보들 꽉꽉 알차게 채워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오늘 내용이 워낙 많아서 추가적인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에 이 타이밍에 또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들 방송 내내 나가고 있는데 하단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